물체 전체가 전 물체가 움직일 때 소실점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움직임마다 계속 다르게 쏴주는 건가요? 그쵸? 움직일 때마다 소실점이 계속 다르게 쏴져요. 계속. 소실점은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의 소실점은 조금 더 복합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소실점은 기본적으로 소실점이 생기는 위치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눈높이 그리고 높이, 눈높이와 높이 위에만 소실점이 생기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실점 위에 높이선이 생기고 소실점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무수하게 만들어진 게 눈높이다. 근데 눈높이 어디에든 소실점이 생길 수가 있고 깊이선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소실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화면 어디에든 소실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기반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실점을 만들 때는 자 이제 만약에 3점 투시에서 약간씩 올린다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3점 투시에서 이렇게 3점 투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면의 중심이니까 중심 깊이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점, 2점, 그리고 3점 이렇게 3점 투시가 만들어졌어요. 좀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3점 투시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투시도는 양옆에 있는 위에 있는 소실점 2개랑 아래쪽에 있는 소실점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개의 소실점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얘가 앞쪽으로 움직인다거나 뭐 깊이가 달라진다거나 라는 변형을 보였을 때는 그때는 여기에서 소실점과 소실점 사이를 연결한 깊이선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만요. 뭐야? 위로 올라가. 오케이. 얘 빼고 닦을게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소실점, 깊이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깊이선을 통해서 얘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요렇게 내려갔다, 요쪽 방향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소실점을 기반으로 해서 요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자, 요렇게 약간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쪽이 움직였으니까 뭐 요쪽 반대편도 이렇게 약간씩 뭐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얘는 기반 약간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뭐 살짝 내려가기도 하고요. 약간 그리고 얘가 틀어졌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움직임은 요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반대쪽에 있는 요 깊이선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3점 투시에서 깊이선을 기반으로 한 다점 투시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움직이는 육면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어색하다 그러면은 어색하지 않은 만큼 좀 두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기본적인 3점 투시도를 따라가고 있는 물체인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했을 때 요런 소실점의 움직임을 따라서 약간씩 더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눈높이보다 올라간 물체를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위에다가 이 투시도를 기반으로 한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슉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이쪽 소실점을 따라가고 이쪽 소실점을 따라가고 자 중심 투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 투시도의 흐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얘랑은 다른 흐름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요 중심 투시의 흐름을 요 중간에다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투시의 흐름을 중간에 한번 껴보겠습니다. 약간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향이 다른 거지. 이상하다기보다는 여기에 자 이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소실점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이쪽에 있는 소실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얘도 이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얘도 이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에서 화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반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중간을 살짝 지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위치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간에 화면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머리가 빙글빙글 도시죠? 자, 좋습니다. 하여튼 다점투시의 이론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앞쪽으로 굴러 내려오는 건 훨씬 더 어렵기는 하지만, 자, 이게 기본 이론입니다. 이제 포드배경 투시 두 번째 다점투시 강좌에서도 다점투시 강좌에서는 조금 더 쉽게 아예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려서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원리나 방법은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차근차근 이 이론이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받아들이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뭐 이 점 투시 어떻게? 뭐 위로? 아래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여튼 요런 투시도 기법이 활용이 돼서 3점 투시가 만들어지면 일자로 내려가던 깊이선이 3점 투시랑 그리고 기본 투시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깊이선으로 변형이 되고 그 변형이 된 깊이선 위에서 다점 투시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컴퓨터 원님 반갑습니다. 스토리나 콩티 강좌는 언제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인체를 자유자재로 그리려면 얼마나 그려야 되나요? 인체를 자유자재로 그리시려면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체 해부학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풀 버전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편집한 버전을 이렇게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장세웅님의 다점투시도에 관련된 요 물음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